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저는 오늘도 오전 10시 뉴스 사랑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셨죠?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 뭐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라고 인사하기가 요즘은 참 머쓱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네, 주말 내내 아이 참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하면서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도 뉴스엔진 보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조금 더 활기차게 네 신나게 여러분들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네요. 글로리아 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함영희 님, 권영화 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박영애 님도 오셨고요. 가드 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고기요 님 볼 때마다 고기가 먹고 싶은 고기요님, 안녕하세요. 아, 새벽별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전 9시 방송부터 함께하고 계시죠? 네, 우리 윤석만 전 논설위원께서 성만 TV를 네, 오픈하셔가지고 저도 주말에 잘 봤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또 영상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서 그것도 보고 왔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힘 많이 주세요. 네,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 힘을 보여줘야 또 열심히 더 힘 받아서 활동하실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만 TV 하고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많이 검색하시고 또 구독, 좋아요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들 둘맘님,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아들 둘맘인가요? 오셨어요? 이숙자 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계시고, 영님도 오셨다. 영님, 안녕하세요. 아, 이경희 님께서는 성만 TV 구독하셨다고. 그러니까요. 네, 구독 많이 하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시절 인연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하여튼 주말에 여러분들 뭐 웃음이 혹시 사라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주말에 여러분들 걱정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또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희망 갖고 예,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말고 또 지난 주말 토요일이었죠. 저희 뉴스엔진 그 티키타카 쇼에 나왔던 우리 박상수 변호사께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날 박상수 변호사 방송하다가 울컥해서 저희도 사실 조금 마음이 안타깝긴 했는데 그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면 저희가 또 쇼츠로도 만들어 놨어요. 또 울컥하시던데 우리가 이 어묵한 이 시기를 견딜 수 있는 건 즐겁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하면 견딜 수 있다라는 얘기했잖아요.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 함께 웃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손잡고 웃으면서 이 상황을 그래도 네 즐겁게 네 함께하면서 헤쳐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위니후드 님도 오셨어요. 위드후니 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프로피 님도 오셨고요. 자, 첫 번째 기사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 지금 누구 하나 와 가지고 지금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냅둬요. 네. 냅두고 방송 보면서 함께 네. 이 방송 보면서 좀 계몽 좀 하세요, 진짜. 에휴 정말. 그냥 냅두세요. 냅두시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냅두세요. 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7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네, 어제였죠. 어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내는 과정에서 진짜 난리 북새통이 났었죠. 난리 북새통이 났던 것이 일단락이 되고 어제 그 김문수 후보가 21대 대통령 선거에 네, 입후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고요. 등록 첫날이었던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가 이름이더라고요. 네. 무소속의 송진호, 그리고 황교안까지 6명이 등록을 했었고, 어제 국민의힘 김문수까지 총 7명이 입후보를 했습니다. 자, 재산신고 목록부터 범죄 내역, 그리고 뭐, 군필, 인지, 네, 병역까지도 다 오픈이 됐더라고요. 일단 이재명 후보의 재산신고는 30억 8천만 원,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10억 6천만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입후보한 분들 중에서는 송진호 후보 빼고는 그래도 좀 무소속인 송진호 후보 빼고는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더라고요. 이준석 후보가 14억 7천.
그리고 권영구 후보 이분이 이제 민주노동당인데 25억이에요. 네. 자유통일당의 구주화 후보는 17억. 황교안 33억, 그다음에 무소속의 송진호 후보는 2억 8천만 원의 재산을 등록했습니다. 또 번호는 1번 이재명, 2번 김문수, 4번, 3번은 없고요. 4번 이준석, 5번 권영국, 6번 구주와 7번의 황교안, 8번 송진호 이렇게 번호가 매겨졌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 보여준 일련의 과정들로 여러분들 굉장히 좀 무기력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염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명을 막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막아야 하는 무기도 또 상황도 유리하지 않은 것 같은데, 게다가 내홍까지 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무기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재나님, 이렇게 찍을 놈이 없다니. 놈이라는 말까지 쓰셨어요. 그리고 지금 김은수님, 허은아는 등록을 안 했네요. 라는 글도 주셨고요. 네. 여기는 없어요. 7명 중에 없어요. 그리고 황교안 돈 많이 모았네요. 뭐 이런 글도 주시고요. 정혜숙님, 참 한심합니다. 라는 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주화, 자통당의 구주화는 뭐 김문수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까? 뭐 이런 글도 주셨고요. 네. DB님, 나는 기권.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무기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굴 뽑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말은 어쨌든 이재명은 막아야 되긴 막아야 되는데 막을 무기가 너무나도 시원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또 그 상황에 당이 막 내홍까지 겪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박은덕님, 이번 선거는 범죄자 전과범 선거입니까? 전과 많으면 승입니까? 뭐 이런 글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남상소님, 책당 가입으로 대표님께 힘이 됩시다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주희님께서도 찍을 사람 없다고. 둥이마님께서도 맞아요. 지금 무기력합니다라는 글 주셨고요. 콩이야 보리아님께서는 내부 심판부터 합시다라는 글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당장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죠. 대선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는 뭐 자동적으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와 시기가 올 것이고 그랬을 때 이 내홍에 대한 뭐 책임까지도 어떻게 그냥 지나가겠어요? 시간이 지난다고 이건 지나갈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상송님, 한동훈 찍어요. 번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번호가 없잖아요. 네. 아유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문경 위원장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딱 표현을 잘 해 주셨더라고요. 우리 마포탱크 저 옷이 나왔나 봐요. 네 국민의힘 이제 선거 운동해야 되는 저 빨간 옷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옷이 배달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 옷을 보고 우리 마포탱크께서 글을 올렸어요. 간밤에 날벼락을 맞고 당원들에 의해서 뒤집어진 또 하루를 맞이하며 오늘은 사무실에 도착한 선거 운동복을 보면서 저에게 할당된 선거 운동복을 어떻게 입을까 생각해 본다. 유세차에 올라타야 하는데 뭔 말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많은 당협위원장들 생각이 그럴 것이다.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반성도 없이 진행하는 한 그렇다. 앞장서야 하는 위치가 곤혹스럽기는 처음이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문경 위원장은 어디에서든 앞장섰던 분이세요. 네, 예전 민주화 운동을 할 때도 그냥 내가 다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도 더 오래 계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근데 앞장서야 하는 분위기에서 "내가 곤욕스럽긴 처음이다."라는 글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우리 지지자분들의 마음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진짜 우리도 이러한데 저 옷을 입고 유세 차량에 서서 마이크를 들거나 유세를 해야 하는 우리 당협위원장들 또 국민의힘의 당직자분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드님, 하문경님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합니다라는 글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국민의힘을 사랑하고 하는 이 마포탱크의 마음이 되게 절절히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이분이 사실 당원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채 이제 2년째인가요? 예, 이제 3년 안 됐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함문경 마포탱크는 이런 글을 썼는데, 자, 당에 30년 있었다는 홍준표 전 시장 어떻게 글 썼는지 여러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늘 조롱거리로만 여겨졌던 국민의 짐, 왜 국짐이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한 건 아니죠. 국민의 짐이라는 말이 그야말로 국민의 짐이 되어 버렸구나. 네, 이럴 줄 알고 미리 탈출했지만 새놈 때문에 당원들만 불쌍하게 됐네요. 아, 이딴 식으로 글을 썼어요. 이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담을 빨아먹은 정치인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본인이 하나 당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쫌생이 얘기 듣는 거 아닙니까? 참 이 글을 보면서 진짜 큰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작게라도 기대했던 제가 정말 멍청했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예. 홍준표 전 시장은 지금 뭐 미국의 태평양이 어떻고 이러면서 또 사진 올리고 했던데, 그거는 제가 뭐 가지고 오지는 않았고요. 하여튼 그래도 30년 동안 당에서 공천도 받고 뭐 했던, 또 입당하려고 그렇게 비굴하게 해서 입당도 하고 총리하고 싶어서 어디 가서 찍적찍적하고 했던 사람이 저런 식으로 글 쓰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까지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희함 님께서도 "쫌생이." 이런 글 주셨어요. DMG 님 "수준하고는 홍할배답다." 그러니까 지금 원로라는 얘기 대신 영감탱이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는 이런 데 있다. 네, 감동이 님 "비열한 홍준표." 이런 거 주셨어요. 자, 어쨌든 홍준표 전 시장, 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길게 계시면서 담을 빨아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네, 마지막에 뭐 소금 뿌리고 재 뿌리고 가는 거 굉장히 안쓰럽기도 하고, 또 원로라는 이름이 원로라는 타이틀을 붙여주지 못하는 이유도 이러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금자님, 그래서 정치꾼입니다라는 글 주셨습니다. 자, 홍준표 그 전 시장이 미국 가기 전에 이준석 후보도 만났더라고요.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약간 이런 표현 어때요? 오만정 떨어지고 등 돌린 것까지 보여요. 예, 그런 것도 알겠어요. 그래도 30년 뭐 정도 몸을 담았던 친정인데, 이게 비판하기보다는 좀 개선의 의지를 갖고 조언을 하거나 좀 해 줘야 되는, 좀 건강한 비판을 해 주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있다? 하여튼 딱 그 수준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반면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 물론 개인의 감정이 섞였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성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만, 딱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그다음 페이스북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사필 규정이다. 이제 대선 경선판을 혼미하게 한 책임을 지고 권영세, 권성동, 박수영, 성종일 의원직 사퇴하고 정계 은퇴하고 한덕수 배후 조정 세력들도 모두 같이 정계 은퇴해라. 한덕수는 50년 관료 생활 추함으로 마감했다. 김문수 후보의 선전을 기대한다. 정당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인간 말종들 모두 사라져라." 그래요. 하여튼 지금 국민의힘에서 경선판을 혼미하게 한 사람들, 아직까지 권영세 비대위원장만 책임지고 나갔지만 그대로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뭐 사퇴했지만 다른 분들은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모습만 감췄지 계속해서 자기네 목소리를 낼 것 같은데, 이거 당원들이 그냥 지켜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당원들이 이번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이 정말 국민의힘을 망치고 있는지 너무 여실히 잘 보여준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원들이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홍준표 전 시장님 이제 정계 은퇴 본인도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목소리 좀 그만 내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까지만 목소리 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은 말은 없습니다. 예, 저희 뉴스엔진에서도 정말 기가 찰 정도 아니면, 뭐 기가 찰 정도 하긴 계속해서 기가 찬 얘기 많이 하신 분이긴 한데, 정말 기가 찬 얘기 아니면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의 얘기 목소리 안 담아 드리고 싶어요. 예, 이제는 은퇴한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그만 좀 목소리 내시고 미국에서 좀 휴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볼게요.
음. 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여준 민주적이지 않은 비민주적인 형태의 단일화를 압박, 이 전 당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요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요 다음 기사. 네, 자동응답 시스템 방식의 투표 결과에 따라서 일단락이 됐는데요. 결론은 한덕수 총리의 명분 없는 후보 교체는 당원들이 막았습니다. 네, 당원들이 막았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번 결과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의를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는 권성동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비정상적인 일들을 자행한 투톱 권영세만 사퇴를 했습니다. 권영세 정계 은퇴한 것이 아니고요. 비대위원장만 사퇴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목소리는 뒤에서 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비대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비대위까지도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일에서 가장 책임 있는 사람 중 한 명 아닌가요? 예. 지금 김문수 후보는 같이 "안고 가겠다."라고 해서 원내 그 대표를 지금 재신임했어요. 근데 말씀도 맞아요. 그쵸. 대선 국면이고 지금 대선이 뭐 30 일도 안 남은 이 상황에서 다시 선출하고 하는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책임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 당원분들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시간이 지나서 잊어질 일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론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지만 김문수 후보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안고 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권성동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서 대선 국면에서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네. 김용태 의원이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그 포인트는 알겠다니까요. 우리가 개혁하겠습니다. 쇄신하겠습니다. 젊은 초선 정치인이 당을 이끄는 모습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쇄신하겠습니다라고 라고 하고 싶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왜 김재섭이 아니라 김용태였을까? 예. 그래도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잘 확실하게 낼 수 있었던 내왔던 물론 이번 비민주적인 후보 교체 문제에서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좀 실망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그전에 국민의힘과 중진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날려 본 적 있었던 김재섭 의원이 아니라 '왜 김용태였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됐어요. MG78님 얼굴 마담이죠. 그러니까. 예. 얼굴 마담인 것도 알겠는데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을 앞세워서 국민의힘의 쇄신을 보여주고 싶었다면 오히려 '김재섭 의원이 더 적임자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김용태? '아 그러면 뒤에서 조정하고 싶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영희 님, 김재섭은 윤석열 출당하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쇄신하는 모습 보이고 젊은 정치인을 앞에 내세우고 싶었다면 저는 오히려 '왜 김용태였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정기님, "김용태 핫바지로 내세운 거 아닙니까?" 이런 글 주셨고요. 자 어쨌든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뭔가 갸우뚱합니다. 박애숙님, "김용태가 말 잘 들을 것 같으니깐요." 이런 글도 주셨어요. 에휴 널 그리면님 "어차피 꼴 보기 싫어도 한 달입니다."라는 글도 주셨고요. 하여튼 정치인들 중에서 이제 젊은 정치인들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귀해요. 그쵸? 근데 젊은 정치인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좀 정확하게 냈으면 좋겠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젊은 정치인들을 소모품처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참 그래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니까 참 어디에다 욕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여기저기 욕할 때가 너무 많은 거야. 그쵸? 예. "김용태 희생양이에요."라는 글 주셨는데 김용태 의원께서 희생당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사실 쉽게 오는 기회는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얼굴 마담하지 말고 무언가 자신의 목소리를 좀 내고 소신 있는 발언에서 이번에 국민들에게 젊은 정치인이 아니라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는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를 그냥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놓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권성동 퀴즈입니다. 뭐 이런 글도 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쉽게 오는 기회 아니잖아요. 이 기회에 자신의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네. 주희님께서 43%의 힘을 보여줍시다라는 글 주셨는데, 제가 요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 재밌는 일화 하나 조금 있다가 뒤에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권영세와 함께 사퇴해야 하고 또 정계 은퇴까지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하는 이 쌍권 두 분이 아직까지 건재해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독수로 천하를 얻지 못했음에도 당권은 잡은 셈이 되어 보입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제가 그 말씀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퇴 혹은 뭐 정계 은퇴까지 해야 한다 생각하지만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국민들을 향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이 어렵다면 당원분들에게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후보 교체를 위한 비민주적인 계엄과 같았던 정당 내에서의 이 계엄은 그냥 '우리 모두 잊고 힘을 합치자.'라고 퉁쳐서 될 일 아닌 것 같아요. 네. 가해자가 뭔가 쿨한 척하면서 염치 없이 인사도 없이 저렇게 지나가는 거 아닌 것 같으니까 '진정성 있게 사과라도 했으면 좋겠다.' 네. 그건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허나 왜 안 나왔냐고. 허나 대표 짐 찍어야 되는데 왜 안 나왔냐고 그런 얘기 계속해서 하시네요. 지현님께서는 당원 게시판 가셔서 이거 글 쓰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소리 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현순애님께서도 김용태 의원 기회주의자처럼 하지 마시고, 네, 자기 목소리 좀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줄리아 피님께서는 이재명 시대 오면 5년 어떻게 버팁니까? 라는 글도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이고 참. 지금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이 후보 교체와 관련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어제 한동훈 대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 비민주적인 계엄과 같았던 후보 교체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이 영상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상한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또 관심 없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이 라방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게 결국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 비정상으로 나가는 과정과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죠. 공당에서라면요.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사실 그 전에 저는 일단 경선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그 새로운 후보 중심으로 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정치 얘기를 좀 덜 하려고 했던 건데요. 근데 이건 좀 너무 나갔죠. 문제는 뭐냐면 김은수 후보를 당내 친윤 세력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절차를 통해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뭐 등록을 하라고 하고, 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후보가 정해졌잖아요. 여러분들 댓글 보다가 제가 또 피식하고 웃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아, 진짜 어떡하죠? 막 이런 글 올라오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그래도 한동훈 대표 얼굴 보니까 숨통 좀 트이네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예요. 우리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 꼴인데, 이 상황이고, 이 사단이 난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와 같은 인물이 없다면 우리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여러분들과 같이 좀 합리적인 분들은 어디에 마음을 주었어요? 줄 데 없지 않아요?
지금 어디에 마음을 줘요? 마음 줄 데 없잖아요. 구심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했어요. 예. 그런 생각 하면서 좀 속상한 마음 달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는 말 중에 하나인데, 시대가 글을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예.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 갖고 지금은 탈당하지 않고 견디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답답하겠지만, 네, 답답하겠지만, 유스엔진이 함께 할게요. 유스엔진과 함께 마음 달래시면서 함께 힘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 그냥 무관심이죠, 뭐. 그러니까. 그냥 탈당했죠, 뭐. 그러니까. 그러면 민주당의 세상, 이재명의 세상 그냥 보고만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정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기다릴 사람이 있고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저도 너무 다운이 됐나요? 네. 힘내시고 우리 희망 갖고 함께 가는 겁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국민의힘도 어제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네, 아까 우리 마포탱크 함은경 당협위원장님 사무실로 옷이 배달된 것도 여러분 보셨는데요. 김문수 후보 어제 후보 등록 마쳤고요.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중요한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당선이 돼서 대한민국을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전당대회, 아까 그 전 당원 찬반 투표를 통해서 한덕수에 대해 반대표가 나와서 후보 교체안이 부결된 사안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놀라운 기적. 사실 놀라기도 했죠. 자, 김문수 후보 이제 알지 않을까요? 혹은 그 전부터도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절실히 느꼈을 것 같아요. 왜 이것이 놀라운 기적인지, 또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김문수 후보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지지자들의 힘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분 자통당에 기댈 것이 아니라 자통당에 기대면 혹은 극우 지지자들한테 기대면 이번 대선 답 없고,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여러분들, 네, 여러분과 같은 지지자분들에게 기대야지만 그래도 해볼 수 있다는 거 이제는 알 것 같지 않아요? 예. 알 거예요. 알 거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정말 이길 생각이 있고 정말 이기고 싶어서 달리는 분이 맞다면 이제는 스탠스를 잘 바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느낀 게 되게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제 4선의 박대출 의원을 사무총장이 내정을 했습니다. 사무총장이 선거의 실무 전략을 총괄하는 자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쉽지 않은 선거 국면에서 잘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듭니다. 네.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자, 꽃나비님, 몰라요라는 글 주셨고요. 그거 아는데 사과 안 하냐라는 글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예.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을 했잖아요. 선거를 이기기 위해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읽어봐 드리고 싶은데요. 감독님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제가 친윤 구테타를 막는데 앞장섰던 것은, 자, 친윤 구테타라고 그냥 정의를 해서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첫 단어, 그러니까 첫 문장부터 말이 강합니다. 제가 친윤 구테타를 막는데 앞장섰던 것은 김문수 후보의 계엄에 대한 생각 등 정치적 견해나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매개로 친윤 세력과 협업했던 과오에 동의했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당원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이재명과 해볼 만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에 대해 김문수 후보님의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자, 첫 번째, 계엄과 탄핵 반대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하고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김 후보님께서 계엄과 탄핵에 대해 한 과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약속만으로는 국민들께서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계엄 옹호와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우리 당의 선거의 보직에 기용하지 않는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그쵸? 굉장히 명확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단호히 절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 내내 이재명의 공격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 옹호해 주다가 선거 끝날 거고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계속 휘둘리게 될 겁니다. 오늘처럼 윤 전 대통령이 결코 선거에 도움 안 되는 공개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당에 관여하려는 상황에서는 출당 조치가 필요합니다. 와, 이거 속 시원했어요. 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어요, 갑자기. 그거 보고 진짜 제가 뒷목을 잡았는데 이 얘기 뒤에서 할게요. 어쨌든 두 번째,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메시지 내면 출당까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 세 번째, 김문수 후보께서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와의 즉각 단일화 약속을 내걸고 당선되신 점에 대해서 사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런 부당한 협업 때문에 승패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약속 위반으로 상처 입은 분들을 아우르면서 선거 치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 투표장에 가지 않을 겁니다. 이래야만 비로소 이 어려운 선거가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겁니다. 결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양쪽의 사과가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한덕수 총리를 밀었던,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김문수 후보보다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해서 김문수 후보를 밀었던 그 지지자들에게도 사과가 필요하죠. 그래야 그분들의 마음을 안을 수 있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김문수 후보한테 졌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김문수 플러스 한덕수, 김덕수, 그죠? 김덕수에게 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과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올린 이 명확한 정리 세 가지. 김문수 후보는 정말 이번 선거 이기고 싶고 국민의힘을 아우르고 싶고 모두 하나로 뭉쳐서 이기고 싶다면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안 그러면 최병희 님과 같이 "투표 기권합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체 파이에서 반이 잘려 나갔어요. 반이 마음을 줄 데가 없어요. 김문수 후보가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보여준다면 반이 잘려 나간 이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이 세력은 함께 가기가 어렵잖아요. 이 마음 잡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한덕수를 밀었던 사람과 김문수를 밀었던 사람이 거의 비등비등한 양 아니에요?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 같이 손잡으려고 했다가 안 잡는다고 딱 하는 바람에 예. 잡는다는 말을 애초에 하지 말든가. 예. 애초에 말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니니까 기만했다고 생각하는 이 후보를 한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안으려면 다 사과해야죠. 예. 근데 이러한 거 사과하지 않고 뭐 사선의 박대출 의원 이런 분 지금 사무총장 앉혀 가지고 글쎄요. '선거에 대해서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레베카 님. "김문수 대통령 될 생각 없어요. 그냥 꼭두각시입니다." 이런 글도 주셨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입장 정확하게 내지 않는다면 글쎄요. 선거 이기겠다는 생각하는 분인지 진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피하늘 님. "한동훈, 한덕수 지지자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깐요. 헬로우 님. 윤석열과 같습니다. 김문수는 윤석열과 같습니다. 뭐 이런 글도 주셨고요. 네. 해피하는 님 그래서 기권 이런 글도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장채 님은 또 6월 3일 날 야구장 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예. 망고스틱 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문제는요. 기근 님께서 보수표만 받아서 당선이 되냔 말입니다. 그러니깐요. 근데 지금 보수표조차도 다 못 받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떻게 대통령 됐어요? 다 끌어모아 갖고 0.7%로 간신히 이겼는데. 그러니까 예. "이재명하고 싸우기만 하면 이깁니까?" 뭐 이런 글도 주셨고요. 예. "정광훈이 지금 김문수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글도 주셨습니다. 음.
결국은 한덕수, 낙동강 오리알 됐습니다라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왜 나와가지고 진짜 그쵸? 왜 나와서 지금 여기저기 피해가 너무 막심합니다. 뭐 본인도 피해를 당했다면 당했겠죠. 네. 지금 공직생활 말년이 추해졌으니까 본인도 뭐 당했다면 당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을 한 사람 본인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죠. 예. COK님, 기권표 많이 나와야지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 주셨어요. 아유, 참,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화가 많이 나시고, 이걸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예, 같은 생각입니다. 참, 마음 둘 데가 없어서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서두에서 그 얘기 좀 해드렸는데, 제가 그 다음 기사 올려드리고, 스토리를 좀 풀어드릴게요. 네, 다음 기사 주세요. 자, 초유해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여러분들이 막았어요. 자,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여러분들이 막았습니다. 자, 이 얘기 제가 해드릴게요.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저 뉴스엔진이 티키타카 쇼를 했어요. 요거 하고 방송 끝나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내려가는데 저희가 6층에, 그러니까 제가 5층인데 잠깐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6층에 섰어요. 6층에는 캠프가 지금 그날 토요일이 난리가 난 날이에요. 왜냐하면 후보 취소시켜버리고 한덕수를 선출한다라는 공고가 났던 새벽이 있었던 이후에 그 오후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사 앞이랑 맨하탄 21 그 건물 한덕수 캠프가 있다고 하는 그 건물 앞에 뭐 성조기 흔들고 태극기 흔들고 난리가 났던 그날의 오후입니다. 그날 이제 6층 엘리베이터 딱 서니까 김문수 후보의 지지자분들이 꽉 탔어요. 엘리베이터에 쫙 탔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서 있었죠. 근데 여성분들, 중년 여성분들이 좀 많이 탔는데 깔깔깔 웃는 거예요. 깔깔깔 웃으면서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좋아할 때가 아니잖아요. 후보가 취소가 됐고. 그리고 어 지금 한덕수가 후보 됐다고 공고까지 떴고 했는데 깔깔깔 웃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웃나 하고 제가 좀 들어봤더니 "우리 이겨. 우리 다시 후보할 수 있어. 한동훈이가 우리 지지한대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제가 이렇게 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경태 의원께서 "한덕수 내려와라." 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죠.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한동훈 대표와 결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한덕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김문수가 후보가 돼야 하는 정당성을 얘기해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힘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말로는 "한동훈이 우리를 지지한대잖아."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지한 적 없죠. 지지 선언을 한 적 없죠. 하지만 후보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한덕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걸 보고 어쨌든 한덕수를 힘을 준 게 아니라 김문수에게 힘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된다. 우리가 다시 후보가 될 거야.'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집에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당원 투표 결과가 만약에 김문수로 나오면 한덕수가 아니라 김문수로 나오면 이 힘은 한동훈 후보가 갖고 있었던 지지자들의 힘이라는 걸 이들이 명확하게 안다는구나.' 그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정신 차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고요. 예, 지지 안 해요. 맞아요. 제가 말실수한 거 아니고요. 그들의 워딩을 전달드렸어요. 근데 반대를 안 한다는, 즉 김문수를 반대한 게 아니라 한덕수를 반대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나가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분이 정말 김문수 후보의 캠프가 정말로 이길 생각을 한다면 계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여러분과 같은 합리적인 분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걸 이젠 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알죠, 알죠."라는 글도 주셨는데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이제 그다음 액션은 염치 없이 사과 없이 그냥 "너도 국민의힘 지지하잖아. 이재명 싫잖아. 우리 도와야지."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명확하게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입장 얘기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예.
돌직구님,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바보들의 수다입니다. 라는 글 주셨고요. ESY님, 죽을 때까지 정신 못 차립니다. 라는 글도 주셨어요. 아, 정신 안 차립니다. 라는 글이 더 많네요. 근데 정말 이재명은 안 돼. 그리고 우리가 꼭 이겨야 돼. 라는 그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좀 빨리 현실 자각하고 사과하고 이기기 위한 싸움 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은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은 하진 않으세요? 그냥 절대 그냥 투표 안 하고 싶으세요? 음. 아이고, 그렇군요. 여러분들도 기권하겠다는 의견 너무 많으세요. 예. 근데 아직까지 명확한 사과나 그런 메시지가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심유랑님, 눈치가 염치가 없네요. 뭐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어쨌든 제가 그 대하 빌딩 엘리베이터에서 그들의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이들이 알구나. 그러니까 본인들이 후보를 다시, 네, 그 후보 자리를 다시 탈환할 수 있었던 것은, 합리적인 분들의 생각이 있다는 거 알구나라는 거 저는 그때 느꼈어요. 예. 안정열님, 사과 안 삽니다. 사과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지자분들께도 사과했으면 좋겠고, 저는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 사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서잖아요. 예.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좀 해야겠죠.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페이스북을 올렸어요. 야, 이거 보면서 진짜 기도 안 찼는데 그 내용 좀 보여주실래요? 네.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는 제목이에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를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아, 계엄한 사람이 무슨 자유를 입에 올려요.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까지 챙겼어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하게 누가 만들었는데? 예? 과연 우리가 자유와 법치의 길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자, 계엄한 대통령이 무슨 자유와 법치를 입에 올립니까? 무책임한 선동과 무질서에 국가의 명운을 내어줄 것인가? 본인이 무책임하게 선동하지 않았어요? 무질서한 정부 만들지 않았어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 결단 누가 하게 만들었는데. 와,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이 글 보면서. 첫 문장부터 열받기는 처음이었어요. 자, 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은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이게 격렬한 논쟁과 진통입니까? 누가 장난질을 했지?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진짜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너무 주옥 같은 거예요, 정말. 이거 보면서 이게 미쳤구나. 그만 입을 좀 다물어야 된다. 이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이런 것까지 주셨는데. 자,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 순간 저는 경쟁을 펼쳤던 모든 후보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거 제가 해석해 볼까요? 아, 말 안 듣는 김문수가 돼서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거 아니에요? 그치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여기에 숟가락 한번 얹어 볼게. 제가 진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글 진짜 그만하세요. 이런 거 쓰고 있어요. 자, 말미의 글 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탄핵이라는 거센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놓였지만, 그러니까 본인 얘기예요. 그 소용돌이 지가 만든 거 아니에요? 계엄을 해갖고 지가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에 늘 감사했습니다. 그럼 좀 나가주세요. 예, 그럼 좀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전 한 번도 당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원망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할 염치가 있습니까? 본인이 지금 나가지도 않고 저렇게 끈앞풀처럼 붙들고 앉아 있는데 무슨 원망을 합니까? 정당은 국민의 뜻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알면 이제 좀 나가주세요. 국민의 뜻은, 많은 당원들의 뜻은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비록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국가와 당과 국민에게 있습니다. 반사. 우리는 필요 없어요. 그쵸? 저는 끝까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계엄을 했습니까? 와, 진짜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 곁에 없어도 된다고요. 같이 안 있어도 된다고요. 뭘 자꾸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올리고 법치를 입에 올립니까? 나 미치겠어, 진짜. 이분 좀 탈당 좀 시키자고 우리 당원 게시판 좀 갑시다. 아, 진짜 말도 안 나와. 근데 이 글을 보면서 진짜 실로 오랜만에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한 줄 한 줄이 열받긴 처음인 거예요. 저는 무슨 글을 읽으면서 한 줄 한 줄이 열받기 처음이에요, 진짜. 아니, 왜 갑자기 계엄을 해가지고 이재명이한테 지금 정권 떠나 바치게 생겼는데 무슨 계엄을 한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뭘 지키고 국민과 당과 함께 좀 나가라고요, 진짜. 제가 그래요. 지금 누가 저한테 화났다고. 지금 열받았어, 갑자기 또. 저거 주말에 읽다가 열받았거든요. 근데 저거 한 번 더 읽으니까 또 열받네. 그러니까 방송에서 읽으면 안 열받을 줄 알았는데 또 그래요. 제가 화가 나지만 여러분 앞에서 웃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어떤 분께서 조경태 의원 페북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것 좀 보여주세요. 자, 그 입 다물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빨리 출당시키든지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조아님께서는 저는 가서 댓글 달았어요, 열받아서. 그러니까. 진짜 제가 첫 문장부터 열받아서 끝 문장까지 열받고 한 줄 한 줄 열받는 거 진짜 처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에게 난님 딱이 마렵다. 그러니까 진짜 딱이 마렵다. 좀 나갔으면 좋겠어, 제발. 좀 내보냈으면 좋겠다. 참. 아이리스님 워워. 제가 화 많이 났죠. 진짜 열받았어요. 캐니캐니님 징글징글하네요. 지금 불 뭐야 또. 징글징글하네요. 그러니까 징글징글합니다, 정말.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자, 제가 뉴스엔진에서 저희 설문조사했거든요. 그 설문조사 먼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예, 설문조사했거든요. 제가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주말에 이거 제가 직접 썼어요. 텍스트 제가 썼는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당신을 가장 열받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1번 경선에 참여 안 하고 무임승차로 숟가락을 올린 덕. 2번 경선 과정에 단일화한다 하고 표 구걸한 문. 3번 새벽에 정당 구태타를 벌여서 후보를 바꾼 쌍권. 4번 이 모든 일을 꾸미고 있다고 의심되는 부부. 자, 이게 10,000명 투표했더라고요. 오늘 좀 더 많이 하셨던데 제가 오늘 아침까지 확인했을 때 10,000명이 투표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제일 열받아. 이게 지금 67% 가반 이상이에요. 지금 검은 고양이 콩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긴 처음이라고. 동의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뭔가 사적으로 얽힌 것 이상으로 더 열받아. 그죠? 근데 이렇게 사람을 열받게 하고 진짜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 싫어하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특히나 나랑 안면도 없는 사람을 저랑 일면식도 없잖아요. 이분은 나를 모를 거 아니야. 근데도 너무 열받아요, 진짜. 아름다운 동행님, 유는 가만히 찌그러져 있어라. 이런 걸 주셨어요. 네. 아이리스님, 잊혀지기 싫어서 저래요. 이런 걸 주셨어요. 잊혀지기 싫은 사람이다. 갤러리님, 두 부부가 나라를 좀먹는다. 네. 박애숙님, 네 가지 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댓글에 여러분들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고르냐고 냈다 열받는데 막 그런 글도 주시던데 댓글도 좀 보여주실래요? 댓글 쫙 달렸더라고요. 근데 댓글 보면 여러분들 진짜 윤석열 빨리 탈당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진짜 많아요. 그리고 냈다 열받는다. 진짜 어떻게 하나를 찍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글도 주시더라고요. 두꺼비님께서도 다 열받아요. 앙스피치님께서도 네 개 다. 내 머리에 불꺼. 정말 불꺼. 미치겠어. 너무 열받아 가지고 어떻게 저래요, 사람이. 그러니까 라일락님 강제 출당을 시켜야 됩니다. 자, 제가 마지막 그 기사 좀 보여주세요. 갑자기 또 열받더니 소리를 확 질렀네.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뭐 단결해야 된다, 페북 글 쓰고 막 이랬는데 자, 제가 오늘입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내란 혐의 재판받기 위해서 법원 출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법원에 출입하는 모습 처음으로 공개가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형사재판의 혐의가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예요. 예, 내란 우두머리 혐의고요. 내란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밖에 없어요. 이렇게 중한 범죄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거 지금 3차 공판까지 진행을 합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직접 가야 되고요. 지하 안 돼요. 이제는 포토라인에 섭니다. 그런 분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만 좀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클로이님, 시원하게 욕하면 안 될까요? 저요?
나 또 욕은 잘하는데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예. 저런 사람 때문에 제 품격을 낮추고 싶지 않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2차 공판 때는 이제 지하로 들어갔는데 오늘은 일반 피고인처럼 네, 형사 대법정 쪽 청사 서관 1층 출입구를 통해서 출석을 합니다. 자, 이런 분이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냥 혐의가 아니에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고요.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뭐 이런 거예요. 형사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좀 입 다무세요. 그만 입 좀 다물고 대선판에 끼지 말고 양심이 있고 진짜 본인 말대로 국민만 생각하고 당원을 생각하고 정당을 생각한다면 좀 나가세요. 예, 좀 나갔으면 좋겠다. 예,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늘 화가 났죠. 네, 아까 막 불이 나고 난리가 났어. 자, 윤현수님께서도 끌어다 잡아 넣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글까지도 주셨습니다. 혹시 감독님 제가 안 읽어드린 그 슈퍼챗 댓글 있으면 그거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화를 냈네요. 네. 근데 진짜 화가 너무 막 나는 거예요. 짜증 나잖아요. 네. 민폐 없는 자유님 자주 오시는 분이죠? 안녕하세요. 네. 윤통,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 쌍권, 한득수, 어이없다. 김문수 앉아있다가 지지율 상승, 뒤통수 치면서 후보 당첨, 제발 좀 상식선에서 놀아야 좀 응원을 해주지. 이게 뭐죠? 이나 김이 나오면 다 채널 확 돌린다. 아, 이는 이재명이고 김은 김문수죠. 이나 김 나오면 채널을 확 돌린다. 이런 걸 두셨어요. 그래요. 화가 많이 나셨어요, 여러분. 근데 저도 화가 많이 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좀 사과 정확하게 하고 또 국민들과 당원분들 마음 좀 어루만져 주시면서 이번에 이기는 선거 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물 1호님, 화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징글징글합니다. 저도요. 네. 진짜. 진여심님, 그러니까 구슬을 하지요. 뭐 이런 것도 주셨고요. 네. 기자들이 묻는 말에 대답 없이 그냥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나 말을 하지. 뭐 쓸데없이 페이스북에다가 사람 열받는 글을 구구절절히 예? 올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 오후 방송 안내 드리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화를 너무 많이 냈죠? 죄송해요. 자, 1시에는요, 우리 설주원 변호사님, 그리고 정광재 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티키타카 쇼, 네,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1시에 파발마님께서 지금 저한테 투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 나도 모르겠어요, 정말.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다 같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네. 투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 명확하게 하시고, 지지자분들한테 진정 어린 사과 좀 하시고, 그러고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프레스토님, 정광재님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예. 정광재 대변인, 그리고 설주원 변호사와 함께 오늘 1시 티키타카 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후 4시에는요, 정정당당 김종혁,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께 하고요. 오늘 4시는 제가 앵커로 들어오고,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하실 말씀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게스트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만나실 예정이니까요. 1시, 4시 방송도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방송도 여러분들 네, 좋으셨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또 구독, 댓글, 알림 설정도 잘 부탁드리고요. 뉴스엔진이 이제 31만이 됐습니다. 네, 50만, 100만까지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보수가 다시 재건되길 원한다면 그리고 국민의힘이 다시 보수의 떳떳한 멋진 정당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집 지켜주시고요. 또 우리 뉴스엔진과 함께 해주시고 뉴스엔진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유도 좀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아직 좋아요 안 누른 분 계시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오키님,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그럼요, 끝까지 가야죠. 예, 우리에게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리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우리 끝까지 가야죠. 열심히 함께 가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길에 저 유스엔진이 같이 갈게요. 여러분들 외롭게 가지 마시고 유스엔진 외롭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열받은 거 너무 많이 느꼈다고. 그러니까 열받았어 진짜. 그래요. 아이 참. 방송 정리해야겠다. 네. 오늘 지금 11시 다 됐죠? 네. 11시 다 됐는데 제가 1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1시 방송 많이 많이 와주시고요. 많은 분들 보실 수 있도록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네.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